북한 엘리트 측의 탈북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3국 망명설이 돌던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우리나라로 입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을 했었는데 이들이 정부 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한국 사회로 나왔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통일부 브리핑에 따르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선전을 담당했던 태용호 공사가 국내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탈북 외교관 중에 최고위급 인사가 국내로 들어온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국내로 들어온 외교관 중에서는 가장 계급이 높은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는 이제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계라든가 또 신변 북한 가족들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제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고 있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태용호라는 이 주영 북한 공사가 우리 국내로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됐는지 이 백그라운드를 알려면 네. 먼저 이 태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태용호 공사의 경우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히 외국어에 대한 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중국어와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마스터를 했고 그 중국 유학을 마치고 나서 평양에서는 평양국제관계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말하자면 외교관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학문적인 기반도 갖추고 나고 나서 이제 외교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영어에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측면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현재 북한 외무성 내에서 서유럽에 대해서 서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서구 전문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담당 과장도 하고 국장 대리도 하고 또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특히 영국에서는 최근에 한 10년간 가까이 일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중산층에 상당하는 수준의 그런 이 생활을 해 온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하면 어느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정치 경제적인 그런 체제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문가인 이 태용호 공사의 경우는 이 정치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관해서 이 동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이 태용호 공사의 경우는 담당 직무가 방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체제 선전,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게 주 임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식적으로는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양에서 시키는 대로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를 배경으로 해서 이 체제의 허구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한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 망명을 해가지고 다른 제3국으로 가지 않고 우리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태용호 공사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출신의 서유럽 사정에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탈북 이유를 들어봤더니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이 느껴졌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다 이제 맞는 얘기일 겁니다. 우선 이제 먼저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축하와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랫동안 10년 이상 영국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영어와 중어 네. 그리고 이후엔 또 덴마크에서 유학하면서 덴마크어를 배웠다고 해요. 북한에서 한때 이제 그 민족어라고 해갖고 유학생들을 좀 파견한 적이 있죠. 네네. 이제 그 민족어 배운 자원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해당 나라 이제 정부 수반이 오면은 1호 통역을 맡아야 되는 네. 그런 정도. 물론 1호 통역 양성으로 다 내보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과정도 거친 아주 엘리트 외교관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서 또 활동했다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는 이제 물론 유엔을 통해서 북한 외교관들이 좀 활동합니다만 이제 미국을 제외하면은 자본주의를 상대로 한 또 북한이 표현하고 있는 미제국주의를 대상으로 한 그런 외교전에서는 이제 전초선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한 그런 위치고 네.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은 이자 보도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또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이 컸고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네. 이제 공포 정치 그리고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계속 나빠만 악한 일로만 겪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한 미래 네. 당연히 걱정하겠죠. 그 자식 중 한 명은 뭐 덴마크에서 또 출생하고 배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은 북한 체제의 균열의 원인으로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태호공사가 유럽에서 1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제3국 망명설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는데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지, 왜 국내를 선택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사실 통일부에서 자세한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례적인 건지 어떤 연유인 건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북한 이제 고위 외교관들이 과거에 이제 이 망명을 하면서 네. 제3국을 신청해가지고 특히 미국으로 이제 망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뭐 다 알려진 얘기니까 뭐 공개도 되겠지만은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장승길 이런 분들은 이제 제3국 망명을 신청하면서 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태영호 공사가 이런 제3국을 택하지 않고 직접 우리 한국을 택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된 선택 중에 하나다. 그만큼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게 가치가 네. 이제 미국과 비교해서도 말하자면 북한 외교관의 눈으로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전혀 못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승길 대사가 90년대 20년 전에 말하자면 그 망명을 할 때의 대한민국의 정치 이 상황하고 지금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정치 상황은 민주화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장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어로 살면서 한국어를 하면서 살면서 사는 것이 민족적인 동질성이라든가 또 자기가 이 망명한 정치적인 의미를 되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지금 김광진 의원이 지금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하면서 자기 재능도 또 높이 발휘하고 네. 그다음에 남북 통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기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현지 중국에서 영국에서 하는 일도 이런 체제 선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한국 체제의 성격과 그다음에 한국 체제의 우월성이 다른 제3국 민주주의가 신장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충분히 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해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정치적인 희망, 본인도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말하자면 그 망명의 동기를 살리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한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남아를 넘어나서 서구 유럽에서까지도 한류의 문화가 또 한류의 이 현 주소가 네. 굉장히 소상하게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특히 이제 이 태용호 공사한테는 그 어린 그 아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대학생이지만은 이런 아들의 어떤 장래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제3국에서 어떤 외국인으로서 크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한민족의 일원으로 한국 땅에서 와서 사는 것이 자녀에 대한 어떤 장래, 네. 어떤 성공의 보장 측면에서도 이 기회가 더 클 것이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4월에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했을 때도 북한에서는 모략극이다, 또 국정원에서 납치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래도 격한 반응을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코 납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족이 함께 왔거든요. 네. 자기 부인도 왔을 거고요. 아마 자녀들 한 명일지 두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녀들 같이 왔을 겁니다. 해서 그리고 또 외교관을 납치한다면 큰일 나죠. 국제적으로 유엔에 뭐 제소하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우리 먼저 온 유경식당 종업원들 13명 역시 아직 노출이 안 되고 본인들이 의사 이런 것들이 아직 노출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변호인들 통해서도 알려졌죠. 네. 다 본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왔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북한은 자기들 체제의 균열, 그다음에 특히나 내부에서의 그 주민 동료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이 강제 납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주장을 했고 심지어 최삼숙 북한의 이제 국보급 가수입니다. 네네. 인민배우이고 국보급 가수인데 그 딸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동료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또 자기 가족들을 인질로 해서 여기 온 그 종업원들을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납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네. 앞으로 그 좀 더 자상히 뭐 사회에 다 배출이 되고 있다니까요. 예, 밝혀질 거고요. 우리 지금 오신 이제 외교관 공사는 언론에도 알려줬고, 네. 예, 그 다음에 북한에서 또 많이 알려진 이제 외교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뭐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명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BBC 뭐 언론들이 북한 대사관에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랬었죠. 얘기했다는 거는. 네. 이제 자기들이 그 다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아마 납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꺼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부대사급입니다. 탈북 외교관 중에 최고위급이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받는 충격도 클 텐데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이를 막기 위해서 뭐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공개 처형도 했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는 것도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북한이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 과거의 탈북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는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탈북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지금 집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경에 중국 국경 지역에 어떤 경비 인력을 늘린다든가 네. 또 이제 해외 나가 있는 그런 직원들한테 사상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킨다든가 또 소집 교육까지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 그 요인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과거에 연평균 한 2,700~800명 정도에 이르던 그 탈북자 수가 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한 1,500~600명 정도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늘어나는 수준으로 지금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 이런 그 추세를 김정은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포 정치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공포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행복의 가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 네. 이런 거는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 정치가 이 탈북을 막는 데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 효과밖에는 없다. 이런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막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김정은과 같은 어떤 체제의 성격, 김정은과 같은 지도자 앞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미래 비전이 없다. 국가에 대한 장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개인의 인생에 대한 어떤 삶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실망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한류를 통해서 외부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노출이 북한 사회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체제에 대한 어떤 비교 우위 의식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과거보다 더 강한 속도로 네. 싹트고 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탈북 현상을 특히 엘리트층들에 대한 탈북, 고위 인사들에 대한 탈북을 막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탈북 직업군이 다양화하고 있다라고 통일부에서 밝혔습니다. 말씀대로 이제는 생계보다는 자유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통일부에서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죠. 그 무슨 뜻이냐면은 북중 국경 지역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에 넘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네. 또 농사를 짓다가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넘어가면은 또 같이 따라 넘어가고 그런 과정에 이제 북한에 다시 들어갈 수 처벌 때문이죠. 들어갈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또 북송됐다가 다시 이제 못 살겠다 해서 탈출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외교관, 공사 가족이 왔고요. 그다음에 네. 작년, 재작년 이제 연이어서 그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총경찰 총국 그리고 총정치국 그다음에 또 다양한 직업군에 김정은 비자금 관리라 할지 그런 것이 많이 보도되고 있죠. 네. 뭐 사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체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북한 체제 특히 엘리트 계층의 균열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경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네. 집단 탈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북한에서는. 한 명 자기 혼자서 네. 결심해서 탈출하기도 힘든데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환경도 보면은 그냥 그 대충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이제 손발돼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네. 계층에서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를 재개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또 5차 핵실험도 언젠가는 강행할 것이다라고 원자력 연구원이 밝혔다고 하는데 북한 원자력 연구원이 밝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전형적인 이제 그 우협 전술이죠. 말하자면 벼락끝 전략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들어왔어도 계속 그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게 연초에 핵실험을 한 이후에 계속 핵 활동을 재개하는 친구들이 계속 포착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준비 친구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 이것이 일관된 평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재추리 시설을 다시 재가동한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긴 나왔어도 이것이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전형적인 벼랑끝 전략이고 이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북한이 이런 이 벼랑끝 전략을 통해서 북한이 얘기하는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 한국이 따라오기를 말하자면 따라오도록 위협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당장 5차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 네. 지금은 이제 을지 연습이 이달 말에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훈련이 다시 재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개될 경우는 북한이 언제든지 또 위협과 도발을 네. 일삼고 있거든요. 이런 을지 훈련에 맞추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위협 전술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북한의 동향을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